안녕하세요. 저는 던킨도너츠 비알코리아 지회장을 맡고 있는 조현일입니다. 네. 이게 계속 회사에서도 이제 위생 관련해서 계속 안 좋은 상태였고, 제가 예전에는 인천 공장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도 이제 생산만 이제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위생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한번 그 언론에 불거졌다가 결국은 그 공장이 관리가 안 된다는 이유로 폐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폐업을 하고 다시 안양에 있는 그 본 공장에서 다시 이제 던킨에서 생산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위생이 계속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19년도, 20년도에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 직원들이 힘이 없었어요. 문제 제기를 수없이 해도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제 계속 그런 걸로 문제 제기하면은 뭐 보직 변경을 시킨다거나, 뭐 그런 근무 관련해서 좀 불이익을 준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 나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는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냥 나만 안 먹고 말지, 괜히 회사에 괜히 또 눈독 들여가지고 불이익 받는 것보다 그냥 우리만 안 먹으면 아무 문제 없지 않냐,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속 지속이 되다가 그 제 아는 분 아이가 아토피가 심한데 던킨 도너츠만 먹으면 아토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차마 못했어요. 그래서 뭐 그게 뭐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기름이라든가 그런 제품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랑도 상의를 많이 했어요. 저희가 노조가 처음 생긴 거고, 이제 노조 직원들이랑도 이제 의논을 많이 했죠. 계속 이 상태로 위생이 이렇게 되고 회사에서는 인력 충원을 안 해주고 청소할 인원을 이제 배치를 계속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이제 제안을 받은 게 이제 공익제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데 많이 찾아봤어요. 공익제보 하는 식품회사들이 어떤가. 그래서 제가 그 속초에 있는 모 닭강정 회사를 봤거든요. 그 닭강정 회사는 그 공익제보를 하고, 이제 거기도 엄청 잘 되는 곳인데, 공익제보를 하면서 이제 내부 위생이 지금은 심지어 반도체 공장 못지않게 엄청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신뢰를 많이 받아서 다시 금방 회복이 돼서 오히려 더 좋아진 환경을 보고, 그걸 보고 저희도 결심을 했고, 이제 아무래도 제가 노조의 대표고 지회장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회사에 불이익을, 지금까지 회사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많이 줬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지회장이고 어떤 책임자니까 제가 책임지고 먼저 나서게 된 거죠. 청소를 하려면은 그날 저희가 당일 생산해서 당일 바로바로 나가기 때문에, 청소를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장비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 장비를 세워버리면 몇 시간에 그 시간 타임 로스가 생기면 생산량이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회사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아예 청소를, 컨베이어는 이제 쉬지 않고 계속 기계는 돌아간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청소를 하려고 해도 사실 인력조차도 불가능했고, 기본적으로 장비 하나당 두세 명이 붙어야 되는데, 이제 인력이 모자라니까 이제 회사는 적은 인력으로 많이 생산하길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씩만 배치돼서 그 사람은 생산만 하기에는 급급한 상황이고, 그리고 정말 여유가 생겨서 청소를 하고 싶다고 해도 이제 컨베이어는 돌아가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이제 주위 청소만 해도 하는 경우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사실 그 던킨 그 공장이라던가 저희 내부에서도 실제로 운영이라던가 그 공정 관리라던가 그런 거는 저희 직원들끼리가 다 나눠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직접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회사는 그날 이거 몇 개 만드세요, 이거 몇 개 만드세요, 그렇게 지시만 내려요.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계속 생산을 해라, 그렇게 하니까 저희는 이거에 틀에 맞춰서 계속 하긴 하지만은, 저희가 인력을 조정한다던가 회사 내부에서 이 문제가 생겨서 이런 거 조치하고 이런 것들 다 직원들끼리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위생 문제도 있지만은,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주 52시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회사가 그럼 너희 주 52시간에 대신에 시간 되면 집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주 52시간 하게 되면 8시간을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8시간 일을 하면은 뒤에 2시간은 청소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너네 주 52시간이니까 가 하니까 8시간만 생산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본인이 다 일을 못 끝내고 간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부담감도 너무 많았고 또 미안해지는 거죠. 저희가 주야 교대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못한 거는 바로 다음 사람이 떠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직원들끼리도 좀 불화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 생각해서 위생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현장 내부가 다 원활하게 다 운영이 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근무하는 그 곳이 3번 라인이라고 스마트 라인인데요. 그쪽 라인은 그 반죽을 위쪽에서 붓게 돼요. 반죽을 붓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제품이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기름 안으로 들어가서 튀겨져서 나가는데요. 그 반죽을 부으려면은 그 위쪽으로 이제 상단으로 올라가서 반죽을 긁어내야겠죠. 근데 그 반죽을 긁어내려면은 그 난간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내부의 기름이 좀 비위생적인 기름들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면서 그 내부에서 기름과 계속 섞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테두리에 또 같이 기름이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딱 올라가는 자리에 신체에 맞는 부위다 보니까 그 부분을 그냥 가볍게 생각 없이 털어내고 작업을 하고 내려왔는데 이제 회사는 이제 그걸 꼬투리를 잡은 거죠. 실제로 저희가 경찰에 제출한 영상 중에도 제가 올라갔다 내려온 당시에 그 반죽에 아무것도 안 떨어지는 영상까지도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떨어뜨린 게 아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도 경찰은 사실 뭐 크게 듣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KBS의 영상이 나간 당일에 이제 회사에서는 바로 출근 정지를 시켰어요. 출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저도 이제 출근하면서 그게 공개가 됐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회사에서 갑자기 이제 입구에서 못 들어오게 하면서 출근 정지를 이제 무기한으로 시킨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연장이 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뭐 2주, 4주 그렇게 연장을 시키다가 이제 저희도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계속 문제 제기하고 공익제보자법 위반이다 문제 제기하다 보니까 결국 다시 출근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출근했을 때는 회사 분위기가 너무 바뀌어 있었어요. 왜냐면은 저도 거의 상주 내에 있는 근무하는 인원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회사에서는 이제 식품 테러범이다,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 뭐 그런 거니까 걱정 마라, 그런 식으로 회사에다가 아예 그냥 공문을 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볼 수 있는 게시판이랑 심지어 엘리베이터까지 해도 다 붙여가지고 이제 식품 테러범이니까 조사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좀 여론몰이를 계속 했어요. 권익위에 제보하기 전에 저도 뭐 인터넷이라든가 그 자문 같은 것도 엄청 많이 받고 거기 변호사님도 이제 연결해달라 해서 네, 그래서 이제 공익제보는 사실 우리가 겁이 나는데 근데 이거는 분명히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쪽에서 제안을 한 게 공익제보자로 나서지 말고 비실명 대리신고제라는 게 있다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하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신고를 하지 않고 이제 다른 데서 대신 한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그걸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찍은 영상들을 그냥 원본을 그냥 전부 다 드렸어요. 정의당에 담당하시는 분에게 다 드리고 저희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잘 해결되게만 해주세요 하고 그냥 저희는 그냥 거기서 끝났거든요. 그리고 제가 공익신고자라고 나온 것도 회사가 그렇게 지정을 해서 나온 거지 제가 공익신고자라고 먼저 나서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라고 하니까 뭐 우리가 피해는 받지 않겠지, 회사는 분명히 뭐 피해는 볼 수도 있고 대신에 개선하는 방법으로 많이 하니까 그런 제도를 택한 거죠. 근데 제도를 택했는데 회사가 이렇게 아예 특정 인원을 지목을 해서 그렇게 다 신상 공개도 하고 첫날에 이제 출근 정지도 바로 당했고 심지어 이건 TV조선 그런 데서도 뭐 저한테 뭐 무슨 미디어 팀인가 거기서도 연락이 와서
아예 제 이름을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기사 같은 경우도 제 이름이라던가 직책이나 그런 게 다 공개가 되고 그런 게 좀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분명히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뭐 피해가 없다라고 그거를 믿고 저희는 했는데 실제로 피해는 저희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이고 그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아직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 회사 내에서도 계속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니까 저는 더 일하기가 힘들어서 휴직까지도 결정하고 사실 휴직하면서도 회사에서 만약에 휴직을 해서 안 나가게 되면은 또 회사 내부에서 또 막 이간질을 하거나 뭐 그런 게 많아질 거라서 사실 휴직도 겁이 났거든요. 네. 그런데도 휴직을 결정을 한 것도 제가 그런 부분에서 너무 힘드니까 정말 뭐 수면제 같은 것도 먹어보고 뭐 그렇게 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휴직을 한 건데 그래서 좀 권익위에서 좀 많이 실망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권익위에서 연락이 딱 한 번 왔는데 이제 출근 정지가 되는 동안 급여를 제대로 못 받았잖아요. 근데 그 차액 부분에서 이제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회사가 그거를 지급하겠다고 했대요. 근데 회사도 이제 뭐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복지 차원에서 차익을 다 지급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본인들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근데 권익위에서는 더 답답한 게 그 돈을 이제 차익을 다 받게 되면은 불이익 받은 게 없지 않냐, 그럼 이대로 종결을 해라 진짜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그것뿐만 아니라 막 지금 뭐 회사 내에서 생활이 힘들 정도로 지금 이 상황이 됐는데 권익위는 이제 차익 부분에서 돈을 받았으니까 이제 불이익 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후회를 안 한다는 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예전에 어떤 분이 그때 저희도 이제 뭐 주 52시간 위반이랑 뭐 불법 파견이랑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막 농성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도중에 그 길에 지나가던 어떤 할머니 분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이 이제 막 먹을 것도 주고 가시면서 본인이 손자들이 있는데 그거를 매주 자기는 이제 뭣도 모르고 그걸 사다 줬는데 그걸 보고 나서 너무 고맙다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한 명씩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솔직히 말해서 뭐 그런 거를 먹는다고 죽진 않거든요. 그렇지만은 뭐 아이들 뭐 저희 뭐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먹어도 뭐 이제 뭐 그렇게 기간이 많이 있진 않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타격도 크고 솔직히 던킨도너츠 같은 경우도 주 고객이 10대 20대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들었을 때도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근데 언론이라던가 막 그런 데서는 막 언론 피해도 워낙 많이 심하고 뭐 호루라기 재단에서도 상을 받을 때도 제가 내가 이 상을 받으니까 그나마 위안이 된다, 내가 한 게 맞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뭐 그때도 회사가 뭐 몇 달 전에 했던 그런 내용들을 막 언론에서 또 만들어서 막 그런 기자들이 막 그렇게 뿌려대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좀 마음도 아프고 만약에 다시 하게 되면은 모르겠어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사람 만나는 게 좀 많이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러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야 교대로 하면서도 이제 제가 있는 곳에서는 그나마 좀 낫는데 이제 교대를 하게 되면 이제 야간 직원들은 저에 대해서 얘기를 잘 못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들이 또 여론몰이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고 퇴근할 때도 이제 사람 만날 때 최대한 일부러 조금 빨리 조퇴를 하거나 계속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계속 피해 다니고 밥 먹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렇게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병원에서도 이제 계속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게 우울증 관련이라고 해서 계속 약을 먹고 있긴 하는데 이제 뭐 수면 부족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수면제도 처먹었고 계속 이게 지속이 되다가도 이제 회사에서 한 번씩 이제 권익위에다가 방문하는 그런 거를 내요.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 사람이 진급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했다. 사실 뭐 진급하고 싶었으면 노조 자체도 안 만들었겠죠. 그리고 온갖 알리바이들을 만들어요. 뭐 이 사람이 뭐 사실은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그 장비들은 근무를 안 하면 어떻게 그 장비를 작동을 할 수 있겠어요.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조작하고, 그리고 뭐 지금 보직 변경돼서 다른 데 일하고 있어도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뭐 장비를 조작을 못하니까 본인들이 안 시켰으니까 불이익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온갖 알리바이들을 계속 만들어서 회사 그 권익위에 내고, 권익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계속 저한테 해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 해명을 하게 되면 또 저는 처음부터 또 다 그걸 다 생각을 해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해명하면서도 내 자신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정말 제일 최근에 권익위에서 그 내용을 또 받았을 때는 정말 그냥 지금 뭐 파이어바게트 단식 같은 거 하고 있는데 그냥 내가 단식을 해서 정말 잘못되고 싶다. 잘못돼서 뭐 전태일처럼 누군가 한 명이 잘못돼야 회사가 더 이슈가 되고 그러지 않겠냐. 그래서 노조에도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단식해서 좀 어떻게 되면은 뭐 잘못되더라도 불씨가 되고 싶다. 회사가 이렇게 하는 만행들을 많이 알리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노조에서는 또 거부를 하더라고요.